생각보다 더 빠르게 영어를 익힐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고요. 네, 가장 저렴하게 라고 말씀하셔서 가장 저렴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리내어 읽기입니다. 책도 괜찮고요. 아이가 조금 수준이 된다면 신문도 괜찮고요. 또 저희 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했던 방법인데 테드라는 영상 아시죠?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어서 저는 테드 강연 연설문을 뽑아서 계속해서 읽고 또 따라 읽게 하고 그런 방법을 사용했는데 소리 내어서 읽으면 귀에도 자극이 되고 입에도 자극이 되고 머릿속으로도 계속 구조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언어 지능이 동시에 활성화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. 그래서 생각보다 더 빠르게 영어를 익힐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고요.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읽어주시기 힘들다면 아이 혼자 읽게 해주셔도 되고요. 요새는 오디오북이 잘 되어 있으니까 한 번 듣고 따라 읽고 한 번 듣고 따라 읽고 하는 방법을 추천을 해드리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유학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 처음에 가서 영어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. 서러운 일도 겪고 너무 슬퍼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할까 하고 막 울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 했던 방법 중에 여러 가지 그 영어를 빨리 늘리기 위해서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문 읽기였어요.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USA Today라는 신문을 펴놓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큰 소리로 읽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아나운서가 읽어준 그 뉴스 스크립트가 있으면 따라 읽기도 했고 그런 게 없는 아티클은 그냥 혼자 읽었는데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너무너무 컸어요. 아침에 30분 읽고 수업에 들어가는 거랑 안 읽고 수업에 들어가는 거랑은 천지 차이여서 안 읽고 들어갔을 때는 제가 막 스스로 느끼기에도 창피할 정도로 버벅댄다고 하죠. 예,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입을 풀고 영어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약간 영어 뇌가 활성화가 됐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영어가 많이 늘었던 것 같고요. 또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뭐 글밥이 많지 않은 스토리밥 같은 거는 제가 소리내서 읽기를 시키고 있는데 소리내서 읽으면 자기 발음이 어떤지 이 단어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다음 단어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면서 읽기 때문에 영어 자체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어떤 셀프 체크도 되는 그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가장 저렴한 영어 공부 방법은 소리내어 읽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기준은 흥미입니다. 제일 중요한 건 흥미예요.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리 좋은 영상, 아무리 좋은 책이어도 아이가 흥미 없는 분야라든가 아이가 흥미 없어 하는 스토리라면 지겨워지기 마련이에요. 그래서 우선 한국어로 된 책이나 한국어로 된 영상 중에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를 좀 파악을 하시고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한국어보다 훨씬 쉬운 레벨의 책이나 영상을 찾아서 제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우선은 처음에는 같이 계셔야 돼요. 아이한테 너 그냥 읽어 라고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읽지 않아요. 그래서 같이 계시면서 처음에 뭐 한두 줄 정도는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먼저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가 따라서 읽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뭐 문제점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으나 제가 느끼기에는 교사가 교사로서의 역량을 펼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사실은 교사들은요, 어떻게 보면 특수한 교육을 받았어요. 특수한 전공을 했고 초등교사 같은 경우는 초등교육을 다 공부를 한 사람들인데 초등교육 공부를 하면서부터 내가 어떤 교사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림을 그리는 교사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. 그런데 막상 현장에 나왔을 때는 내 역량을 마음대로 펼칠 수가 없고 교육활동을 영위함에 있어서 또 진행함에 있어서 막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럴 때마다 좌절을 계속해서 겪게 되고 그 좌절이 쌓이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열정을 잃게 된다고 할까요? 열정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 동료들과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학교에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어떤 사건,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, 사고들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거 혹시 내 탓을 하게 되지 않을까? 누가? 교장, 교감 선생님이나 학부모님이 이럴 경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?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심한 경우에는 나 이럴 경우 내가 책임을 물어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거 아닐까? 라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의 나날들이에요. 그래서 그런 두려움, 우리를
보호해줄 수 없다는 방패밖에 없다는 생각이 교육활동을 좀 축소화시키게 되는 것 같고요. 저 같은 경우도 생활 지도를 함에 있어서 또는 학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? 이 부분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사실 교사들은 교육 전문가고 교육 활동을 함에 있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가장 적절한 활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인데 10가지를 생각을 했다고 하면 한 2-3가지밖에 하지 못하는 거죠. 왜냐하면 이건 이 부분에 민원이 들어올 수 있고 이 부분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 부분은 아이들이 싸우게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또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다 따지다 보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별로 없어요. 그래서 교과서 진도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조금 답답한 현실이고요. 사실 대한민국 교사들만큼 능력이 뛰어난 그런 교사는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. 즉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예쁜 교실, 멋진 교실, 또 훌륭한 교육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모인 곳인데 그런 교육을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자율성이 어떻게 보면 아주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누적된 답답함, 누적된 자괴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.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. 지침이 내려온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변형해서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. 주제 글쓰기라고 바꿔서 일기쓰기 대신해서 학교에서 또 반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시고 받아쓰기는 한글 교육을 그렇게 시키지 말아라 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요즘 학부모님들께서 너무 원하셔서 다시 하고 있는 학교도 많이 있고 한데요. 저는 이런 것까지 왜 관여를 하나? 교육청에서? 이거는 사실 담임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 담임의 자율성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왜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하지? 왜 이거는 하라고 하지? 라는 의문점이 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. 일기는요, 글쓰기 수단이기도 하지만 담임과 아이들 사이 소통 창구이기도 하고요. 사실 초등학교는 담임 선생님과 아이들과의 래포 형성이 참 중요한데 코멘트를 달아주는 것은 그 래포 형성을 하는데 되게 좋은 도구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생활을 파악하기에도 참 좋은 도구이기도 한데 아이들의 이제 인권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염려 때문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거대 담론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초등학교는 기본 소양 교육을 하는 곳이고요. 사회인으로 나가기 전 가장 기초적인 어떤 생활 태도를 갖추는 곳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높은 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, 교실에서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교육 활동은 담임 교사의 자율성을 좀 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